네, 부전자전 부동산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 바로 부동산에 있다고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종합부동산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선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문 자산관리연구원 변선입니다. 오늘도 알기 쉽고 알찬 정보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산관리 컨설턴트 모인우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컨설턴트 모인우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들, 앞서서도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49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곳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전자전 부동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한 주간의 이슈와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 한 채 시장 주도할까입니다. 이 시장을 주도할까라는 이야기인데요.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 한 채가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주도를 할지 안 할지,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그동안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 통해서도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래 번호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49번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49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와 관련된 정보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 동향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모인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동향 어떨까요?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주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투자처로 삼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상업용 부동산인데, 2017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자들이 이 시설에 몰리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규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눈을 돌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핫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좀 잘하고 싶다. 나중에 정말 똘똘한 한 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정보들 오늘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전략들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주목받는 이유들도 저희가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변선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제 앞서 모이는 전문가가 얘기한 수익형 부동산 이 동향과 비슷한 이유죠.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정부 이제 주택 시장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이제 정부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유동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는 좀 자유롭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상업 시설로 몰리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월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데, 올 1분기 상가 거래량은 총 13,0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7.4%가 감소했고요.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라 투자자들 또한 관심도 보이지만 또 투자에도 신중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되어버렸군요. 네, 심하죠.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니까 결국 네. 이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시장은 어땠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또 생기거든요. 과거 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땠을까요? 그때도 부익부 빈익빈이었을까요? 그때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서 대기업들이 왜 예.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일로 여겨졌었어요. 예. 이 남다른 이제 정보력을 지닌 대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거는 시장의 이제 하락을 예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런 이 대중들의 생각이 뭐 외환 위기나 이런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대기업 사업과 대형 마트 그리고 멀티플렉스 등을 유동화된 이 투자 상품으로 또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뭐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을 때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성급한 투자를 했다가 또 곤욕을 치렀던 사례를 되짚어 볼 때가 다시 된 거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수도권에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의 경우 이 초기 공실률이 높은 데다가 배우 수요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이런 점을 이제 고려했을 때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수요자들은 잡히지 않는 이제 미래 가치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과감히 포기하는 게 또 나은 방법입니다.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신도시 상가나 오피스 등에 투자를 또 성급하게 해서 대출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이야기도 자주 접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공급량도 많고 이 부동산 경기도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미래 가치만 보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또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미래 가치만 보고 요즘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곳이 미래 가치가 더 높은 곳이구나라고 하고 투자를 하시거나 또 접근을 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거 시장의 흐름들을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역시나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49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역시나 연락 주셔서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 시장의 흐름들도 이야기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를 또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류부터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인우 전문가님, 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들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요. 네, 예. 주거용, 그다음에 상업용, 숙박용 이렇게 예. 나눠지는데 이제 첫 번째는 주거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오피스텔, 그다음에 주상복합 단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입지가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기본적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난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업용인데요. 상가나 오피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용보다는 리스크가 좀 높지만 그만큼 더 큰 수익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기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숙박용인데요. 숙박 같은 경우는 펜션, 리조트, 호텔 등 이제 숙박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가성비 좋게 이용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도 인기가 좀 많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숙박용은 개인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 등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수익형의 부동산 종류가 주거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만 접근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물론 주거도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좀 더 수익 창출이 큰 곳은 상업용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숙박용도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각가지의 매력이 굉장히 다르고 또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류가 있듯이 투자하는 방법들도 조금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깊숙한 상담 전략들을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02-2638-3949
후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종류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해드리지만 그 종류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익형 부동산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삼성을 알아둬야 된다. 삼성 어떤 건지 두 분 혹시 아시나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수익성, 수익성, 안정성, 네. 황금성이겠죠. 어머, 네. 이 삼성 역시 전문가이시네요. 모니터 전문가 알고 계셨던 거 맞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왜 작아졌어요? 남한산성 잘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여기에 CJ 남한산성 꽝 들어오는 거 아니죠? 예, 그래요. 뭐 삼성 이거를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추려면은 당연히 뭐 수요 현황을 통해서 공실률부터 파악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삼성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변소엽 전문가께서 수익형 부동산의 그 공실률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이제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지난 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상가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 상가가 0.25%, 소규모 상가가 0.22%. 하락했지만 또 반면에 이 집합 상가는 또 0.04%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임대문이라는 현수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뭐 아는 유명한 상권인 뭐 신사동 가로수길도 개인 사업자나 기업 모두가 이제 선호하는 곳이지만 현재 잘 나가는 이 가로수길도 공실이 늘어서 이런 임대문의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뭐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사실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사업자는 줄고 남아있는 업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유명 상권에 입점을 해서 높은 수익을 뭐 올리기보다는 입점 자체만으로 광고가 되고 또 안테나샵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반 임차인들은 점점 임대료가 이제 싼 곳으로 밀려나게 되고 가로수길이나 뭐 세로수길 그리고 격리단길, 뭐 막리단길 등 이 창의적이고 요즘 트렌드를 이끄는 개인 사업자들이 몰리는 곳도 새로운 이제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띠고 있지만 그곳들도 결국은 임대료가 상승을 할 거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상가 투자를 만약에 앞두고 있다면 상권조사와 뭐 주변 상가 시세 그리고 공실률 등은 이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장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상권들이 괜찮은 곳인지 계속해서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권들인 건지를 좀 알아둬야지 투자하셨을 때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는 뭐니 해도 공실과 관련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제 자금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많이 달라진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금액대로 투자 가능한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모이노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어떤 전략을 금액대로 좀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는 거 어떨까요? 네, 일단은 금액대라고 한다면 소액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억 원 미만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형 부동산 경우 이제 10평대 이하로 소형 주거 상품인 원룸형이 좀 적당하다고 좀 보여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제 인테리어에서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원룸의 경우는 크기가 작을수록 자금이 당연히 적게 들겠죠.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원룸의 경우에는 초기 자본금 4천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놓을 경우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대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연수익으로 따지면은 약 한 뭐 9% 정도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1억에서 한 3억 원대 사이라고 한다면 투룸용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10평대 이상으로 되는 구조가 좋다고 보여지고요. 신혼부부나 아니면 어린 자녀와 같이 생활하기 좋기 때문에 투룸 구조가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사이라고 한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가 대표적인데 모든 부동산은 입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중 상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층과 아니면 2층 차이도 많이 나고 구입 시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가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실률 위험 부담이 발생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금액대별로 여러분들께서도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들 좀 살펴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내가 억만장자가 돼서 좋은 부동산 그리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다만 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지만 소액 투자를 하면서도 이 수익형 부동산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액 투자지만 그 안에서 수익이 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조금은 값이 부담스럽게 나가지만 그 안에서도 튼튼하게 계속해서 든든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 종류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금액대별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숙하게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역시나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랄게요. 아래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49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49번 문의로 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 문자 주세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간단하게 저 여기 수익형 부동산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수익형 부동산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남겨주셔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한 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변철 전문가님. 일단 이제 꼼꼼히 좀 따져보는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예. 오래 전부터 이 배후 수요가 형성돼 있는 그런 탄탄한 입지는 이 완공 시에 즉각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티스트나 좀 특색이 있는 그런 개인 창업자들이 몰리는 신규 핫플레이스 이런 곳도 요즘에 좋은 상권으로 꼽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상권으로는 이 기업과 일자리가 풍부한 오피스 상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명 넥타이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 그리고 회식 등 이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또 주말 매출이 감소하는 영향은 감안을 하셔야 되세요. 대신 이제 인근 주거 세대가 좀 겸해 있고 또 주말 매출이 평일에 한 50%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상권으로 이 고정적인 배후 수요가 있어서 안정적인 고객 유치가 가능하고 또 상권의 이동에 대한 위험 또한 적어서 큰 무리가 없는 아파트 단지 내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겉으로 보는 유동 인구가 아니라 유동 인구가 실제로 얼마나 소비하는가를 꼼꼼히 따져 보시고요. 병원이나 유명 프랜차이즈 등 이 우량 업종으로 임대가 확정된 상가들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유망 투자처입니다. 예,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 정보들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 여기 안에서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입지 여건 부분들을 좀 따져보는 거라는 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입지 여건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나요? 네, 부동산은 제가 여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첫째도 입지, 둘째도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지 입지적인 장점들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안에서 임대 수익도 낼 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입지적인 부분들 안에서도 있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보들, 수익형 부동산 요즘 정말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알찬 정보들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해야 할 정보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모인우 전문가님, 주의사항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앞선 변선 전문가님께서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 중에 첫 번째는 좀 저희가 보면은 서울의 핫플레이스라고 한다면 무슨 길 맞아요.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경리단길, 가로수길, 샤로수길. 샤로수길 한번 가보셨나요? 그럼요. 좋아합니다. 네. 주말에 가보셨나요, 혹시요? 주말에요? 네. 주말에 가봤어요. 사람 정말 많던데요? 그쵸. 네. 근데 그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평일에 가보셨나요? 낮에? 평일에도 네. 가봤죠. 근데 거기가 그 일대가 학교가 네. 있어서 네.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뭐 서울대학교 이름을 따서 네. 샤로스길이라고 했는데 예. 막상 서울대학교는 걸어갈 거리는 아니죠. 거기가.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주말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가봤을 때. 근데 평일 낮에 가잖아요. 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맛집이라고 이렇게 홍보가 잘 돼 있는 곳은 평일에도 줄을 서서 먹긴 하지만은 카페나 식당 다른 곳들을 가게 되면 굉장히 한적해요.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임대 수익을 원해서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 예. 어떻겠어요? 공실률이 발생할 위험이 크죠. 이제 크겠죠. 그렇죠. 사실 제가 샤로스길을 맨 처음에 간 게 한 2년 전에 처음 가봤는데 예. 2년 후인 지금에 와서 최근에 가보니까 가게가 몇 개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현장에서 정말 내가 그쪽에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유망 투자처고 입지 조건이 참 좋은 건 맞다라고 보셨다고 한다면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그 상권에 대해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뭔가 소개를 받으면 수익률에 대해서 되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실투자 금액과 대출 금액,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수익률 한 15% 나와. 그러면 대출을 받는 게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냥 수익률을 보고 덜컥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걷어들인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 주의사항들 정말 저희가 거듭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느 부동산에 접근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수익형 부동산도 뭐니 해도 이런 부분도 공실 걱정 없는지 수익률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계산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안에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든든하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 자체가 너무나도 불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정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변성우 전문가부터. 뭐 뭉뚱그려서 뭐 안전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올해 갈 곳 없는 이 부동 자금이 건물 시장을 또 기웃거리겠죠. 근데 이제 시장인 만큼 작년에 비해서 투자 목적 거래보다는 뭐 사옥 용도의 건물 구입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도 올해 82,805실의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처로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역세권이 안정적이고 뭐 모든 투자에는 또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투자를 멈추는 것은 뭐 몸이 아플 것 같아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물건을 보는 시야만 좀 키우시면 되고 아무리 이제 겨울이 길어도 봄은 찾아오죠. 조만간 개일 부동산 시장을 기다리면서 관심 투자처를 주의 깊게 보시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모이는 전문가에게도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정확하게 철저히 준비하고 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아무래도 투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험성은 당연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상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임대와 매매 시세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과거와는 달리 요즘 이제 분양 상가의 경우 분양가가 많이 저렴해지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 단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의 말을 덜컥 믿는 것보다는 항상 주변의 시세 파악,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방문을 해서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안전한 건가라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전문가들에게 상의 한번 해보시고 접근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슈였었죠.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 한 채 시장을 주도할까? 자,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들에게 이제 정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변서운 전문가부터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수익형 부동산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이제 커질 전망이에요. 이 투자 타이밍은
부동산은 항상 바닥 탈출 신호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상권이 안전한 투자처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미 형성된 상권이 괜히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모이는 전문가도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상품별 이 지역 시장 현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실제 투자 금액과 이제 대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익률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